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정호입니다. 오늘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취임 1주년이 됐는데요. 네. 좀 소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여주시정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봤는데요. 1년이 지난 오늘 되돌이켜 보니 대학교 1학년생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전반에 대해서는 시의원 때 파악하고 있었지만 막상 시정 내에 들어가 보니 예산 자체가 1조 원입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900여 공직자고요. 또 다른 분들과 다 하면 한 1,500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거대 기업 여주시를 제가 함께 1년 운영해 본 소회를 말씀드리면 좀 뭔가 자신감이 있다. 12만 여주 시민이 이렇게 하면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키워온 1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물어보는데요. 네. 이제 1년쯤 됐으니까 좀 선거 직후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네네네. 작년 6.13 지방선거 때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건가요? 선거요? 네. 선거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제 자신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여주 시민들께서 열과성을 다해서 저를 지지해 줄지 몰랐고, 또 내면적으로 여주를 바꿔야 되겠다는 열망이 이렇게 크신지를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여주시장으로 출마하면서 혹시 실패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누군가는 도전하지 않는다면 여주의 이런 어떤 구태의연함, 보수적인 문제, 고인 이런 정책 이런 것을 개선시킬 수 없겠다. 제가 나가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기건 지건 성공하건 성공하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한번 돌파해보겠다 해서 나갔는데요. 다행히 성공을 했던 그런 겁니다. 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견제 내지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제 거꾸로 됐죠. 느끼셨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여주시정을 함께한다. 그러면 그것은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처럼 의회에 있을 때는 견제와 감시, 여주시가 뭘 잘못했나 이런 걸 따졌다면, 이제 제가 이제 여주시장으로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일하면서는 이런 거죠.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건가? 그러려면 의욕도 북돋아줘야 되고, 또 때로는 채찍도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게 이제 뭐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좀 시의원 역할과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주 속살까지 들여다보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이렇게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지금도 과제고 그것이 1년 동안 좀 배워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강 수계 여주시 3계보의 이제 해체를 반대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여주시 입장,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여주의 이제 3계보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또 경기도도 어느 국가단체도 이거에 대해서 뭐 여주시에 무리하거나 또 결론을 내리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아무런 결정 내린 바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여주시와 여주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그 논의한 결과를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앞으로의 미래 일이라는 거죠. 그 기간이 얼마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주시의 3계보의 해체는 하면 안 된다라고 먼저 결론을 짓고 이렇게 나서시는데요. 사실 그 면면을 보니 다분히 이것은 과연 여주 시민들의 순수한 뜻일까를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내용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통장연합회에서 제가 일본을 가기 전에 저하고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세계보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보호 위에는 트램이라 그래서 열차를 위해 이 도시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작년서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세계보의 활용 방안을 제가 지금 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보 해체 반대에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되지 않고요. 이런 도움되지 않는데 마지막에는 여주시청에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집회에 의견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시청 앞에서 이 집회를 하니 토론회 하자는 얘기도 없습니다. 의견도 없고 또 아무런 저에 대해서 뭐 제언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우리 미래 사회가 이래서 정말 여주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갈등을 위한 갈등, 싸움을 위한 싸움, 그리고 충돌을 위한 충돌은 아닌가. 과연 이것이 여주 시민의 본뜻인가? 라고 여쭙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여주시장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 어떤 뜻이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하는 성숙된 여주 시민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국가대표 축구센터 유치가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타까운데요. 제가 그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그 외국에도 나갔고 국내에 있는 그 축구종합센터 사람들 거의 다 만났어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수도권적이에요. 딱 하나.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마지막에 세 군데가 경합한 거예요. 김포, 그 다음에 이번에 천안, 그 다음에 여주예요. 세 군데가 이제 경합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천안도 이렇게 부각될 거라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축구종합센터 관계자들은 여주나 김포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김포는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되는 분이 막 미는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떠나야 되는 입장. 또 하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밀어붙이니 여주는 거기에서 명함도 못 내밀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김포와 같이 동반으로 떨어졌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그 부분에서도 지금 수도권 규제 얘기가 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 여러 가지 중적 규제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 받는 고통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게 어떤 보상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 아니면 정책 제안을 하셔야 될 중앙정부에 어떻게 해 나가실지 그런 그 생각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딱 하나예요. 중앙정부 얘기는 야 여주가 농산어촌이냐? 그럼 그렇게 가겠다. 여주가 도시냐? 도시개발 가겠다. 딱 이렇게 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우리가 농산어촌의 지원을 받으려면 여주는 도시여서 안 돼. 수도권이야. 그래서 소외시켜버리고 야 우리가 도시적인 개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어촌입니다. 여주는 농산어촌이니까 안 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하려면 농산어촌이라는 이유로 개발을 막고 농산어촌으로 나름대로 혜택을 좀 보거나 지원을 요구하면 수도권 지역, 도시 지역이라고 누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최근에 제가 분석해낸 거예요. 자, 과거에 분들 뭐 했는지 몰라요. 이 문제의 근원이 사실 무리한 여주시의 시 추진에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서류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이것에 대한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여주시가 농산어촌으로 발전될 건지 아니면 도시지역으로 발전될 건지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면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우리의 소경을 명확하게 한다면 저는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우리 정체성을 정확하게 그럼요. 그렇게 되면 여주는
농산어촌으로 발전되든 시로 발전되든 그러니까 도시 지역으로 발전되든 둘 중에 하나의 이 개념을 잡을 수 있다. 명확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네, 이것이 현재 기로에서 했는데 저는 중앙정부하고 이거 겨뤄서 분명히 따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최근 저희가 이제 다녀보니까 점동면 도리가 이제 낚시꾼들 쓰레기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군 헬기 훈련으로 다 이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도리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강천면 지역도 네. 그런 소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여기 사는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 네. 여러 가지 주민들도 방안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시장님 보실 때는 어떤 식의 해결이 좀 어느 정도? 첫 번째 이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제가 항의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근데 더 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대한민국은 국군 통수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서파 규정에 의하면 미군은 자신들이 원하면 그 어느 지역이라도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주시는 그 한계 내에 더 밑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군들의 헬기가 훈련하고 있는 문제 정말 안타까운데 이런 어떤 국가적인 문제, 이런 불평등의 문제와 있다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여주시청을 솔직히 넘는다. 그것에 대해서 여주시장으로서 여주 시민들의 고통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분명히 항의하겠다. 그리고 여주 시민들의 고통을 반드시 이겨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학동 지역이 이제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실이 모자라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교육 여건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아파트 입주가 되고 또 내년도에 아파트가 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학초등학교를 옮기고 안 옮기고는 여주시 소관입니다. 그거는 교육청 교육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행정 관할권이 여주에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걸 옮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상에조차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을 위해서 사실 오학초등학교 옆에 있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교육지구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학초등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전력 투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학초등학교 학부형님이나 교장 선생님과 함께 다 오신다면 여주시가 어떤 형태든 교육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2차 교통 시내버스 교통 이제 노선 조정이 있을 예정인데 사실 이 시내버스가 결국은 운행되는 차량 숫자가 줄어들음으로써 자가용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좀 사실 제일 큰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 시내버스 문제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요? 그러니까 금방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렇습니다. 주 52시간제에 따라서 이 법령이 바뀌면서 제도가 확 바뀐 건데요. 그러면 이 제도를 바꾼 건 중앙정부죠. 중앙정부는 현재 남몰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광역에 책임져야 되는 경기도 남몰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져야 될 건 두 주체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여주시와 여주시민입니다. 고통은 여주시민이 받고 있죠. 이것은 당연히 여주시장으로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한 19억 정도 적전하고 있는데 기존 노선을 유지하려면 25억 이상 25억 원 이상의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우신 분들 행복택시나 이런 걸 통해서 통학, 우선 학생들의 통학을 우선 지원하겠다. 이게 우선 정책이고 또 하나는 마을별로 특화된 교통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래서 그건 뭐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그거에 상관없이 여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획기적인 교통정책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정말로 고통이 심하십니다. 근데 이 고통을 순간 벌어진 문제라 저희가 한두 달 내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잘 참아주신 것 감사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여주시청을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 통학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 두 번째 이 통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 마을 주민들 즉 어르신들 노령화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통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행복택시든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걸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금 북내면과 그다음에 강천의 지금 SRF 발전소 문제가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천의 SRF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일단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게 이 상태로 과연 저희가 봤을 때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내면 SRF의 경우에는 여주시가 그 허가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 겁니다. 근데 강천 SRF의 경우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이길 줄 몰랐던 거예요. 아마 저쪽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우리에게 이긴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 하나의 일개 업체가 SRF 발전소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여주 시민의 건강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기도도 이해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보고요. 그런데 최근에 M다운 측에서 여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M다운에게는 아마 이 M다운 측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면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연 소송이 적절한지 여주시하고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 것인지 한번 이런 얘기를 하겠고요. 소송에 임하는 M다운에서는 내가 이렇게 여주 시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 여주 시민을 위하여 여주 시민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 M다운이 아니라 M다운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섣부르게 소송 건 것 반드시 뼈아픈 실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장이 되겠다. 반드시 여주시민이 승리하는 그러한 SRF 정책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님은 이제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주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십니다. 또 현안에 대한 또 적극적인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상세하게 그 주민들에게 설명을 다가가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방법을 시도를 하실 건지. 지금처럼 질문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주 시민은 12만 명이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12만 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여주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12만 가지 중에 모아서 이 도시 지역에 계신 시민들의 고통은 뭔지, 농촌 지역에 계신 시민들의 고통은 뭔지, 또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어머니들의 고통은 뭔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고통은 뭔지, 또 청장년들, 어르신들의 고통은 뭔지, 이렇게 범주화해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 그래도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임기 중에 하는 그러한 사업이나 계획들도 있을 텐데요.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행복한 한 끼 식사 반드시 해야 되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학교 복합화 시설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을 주민이 원하는 태양광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의 스스로 이 재원이 만들어지는 부자 동네 만들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제가 구성한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실현 가능합니다. 현재 제도상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주가 갖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꼭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보해체 논의를 통해서 정말 가슴 아픈데요. 물어봐 주십시오. 논의하시자고요.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 시민들의 민주 시민을 통해서 정말 함께 논의하고 함께 토론하고 여주시를 위해서, 여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건지 논의한다면 여주의 100년 미래는 막다. 그리고 지금보다 전혀 다른 정말 사람 중심, 행복 여주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 자신감이 1년 되면서 더 자신감이 북돋아진 1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그 보고 계신 시민들께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제가 취임 1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3년 그렇게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반드시 사람 중심 행복 여주 만들겠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그리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주, 일자리가 넘쳐나는 여주,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꽃피우는 여주 만들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주시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여주신문과 여주신문TV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자발적 구독, 후원이 아니더라도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